안녕하세요. 존버스톤TV의 존버스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작전주 시리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로 EM플러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EM플러스는 소방차 제조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동 영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EM플러스가 그래핀 이런 거에 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2차 전지 관련 사업도 하려고 하고 또 반도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해서 제가 좀 작전주 향이 좀 느껴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이게 작전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리 참고 바랍니다. 주요 변동 내역을 보시면 저는 2019년 5월 14일부터 유의미한 시작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때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정영우 님에서 안영용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는데요. 이 안영용 님이 현재 EM플러스 대표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 공시를 보면 이게 5월 14일자 2019년 5월 14일 대표이사 변경 공시인데 정영우에서 안영용으로 바뀌었고요. 변경 일자가 5월 14일로 나와 있죠. 그리고 2019년 6월 17일에는 스탠다드 그래핀 전환사채를 취득했는데요. 약 100억 원 정도입니다. 관련 공시를 보시면 이것도 스탠다드 그래핀이고 얘네들이 고밀도 탄소 재료 이게 그래핀인데요. 개발 제조업을 하는 회사고 여기 취득 금액이 100억 원 정도 나와 있죠. 그리고 이 2019년 7월 17일에는 SG 머티리얼스의 지분을 약 40억 가량 취득을 하였는데요. 이것도 관련 공시를 보시면 이게 SG 머티리얼즈의 취득 결정 그런 공시고 보시면 7월 17일에 취득 예정일이기 때문에 이때 취득을 하였으며 40억 정도 취득을 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2019년 8월 30일에는 그래핀 관련 사업 목적을 추가하였는데요. 관련 공시를 보시면 이게 임시주총 결과거든요. 8월 30일자 여기 보시면 사업 목적 추가에 고밀도 탄소 재료, 그래핀 개발 및 제공업, 그래핀 관련 제조 및 판매업 뭐 이런 게 있어서 이걸 추가했고 그리고 좀 유의미한 거는 또 태양전지 이런 것들도 같이 추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1일에는 위에서 스탠다드 그래핀 전환사채 취득 100억을 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스탠다드 그래핀 전환사채를 추가 취득했습니다. 약 50억 정도. 그리고 이것도 공시를 보시면 이 9월 25일자 취득 결정 공시이긴 한데요. 이 취득 예정 일자는 10월 1일이기 때문에 10월 1일에 취득을 했고 여기 스탠다드 그래핀 전환사채 2회차죠. 이거를 취득한 거고 이번에는 50억 정도의 취득을 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28일에는 강소 풍전 뉴 에너지 파워 테크놀로지 유한 회사 지분을 취득했는데요. 68억 원 정도이고 얘네 기업은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이거 관련 공시를 보시면 이게 2020년 2월 13일자 출자증권 취득 결정 공시인데요. 얘 딱 봐도 강소 풍천 뉴 에너지 파워 테크놀로지 유한 회사인데 국적 중국 회사잖아요. 그리고 2차 전지 연구 개발 판매 생산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고 여기 보시면 취득 금액이 약 68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취득 예정일자가 2월 28일이죠. 그리고 2022년 3월 30일에는 2차 전지 및 연료전지 소재 관련해서 사업 목적을 추가한 것과 이제 나노메딕스에서 현재 사명이 EM플러스잖아요. 드디어 EM플러스로 상호 변경이 됩니다. 관련 공시를 또 보시면 3월 30일 정기주총 결과 공시인데요. 밑에 사업 목적 추가해 보시면 뭐 2차 전지 소재 제조 판매업 이런 거 투자하고 연료전지 소재 이런 거를 사업 목적을 추가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이제 보셔도 그래핀이나 2차 전지 이런 거를 좀 하려고 하는구나. 원래는 소방차 제조를 하던 회사가 말이죠. 또 다른 공시를 보면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게 뭐 정관 일부 변경의 경우에 상호 변경 이렇게 나와 있는데 EM플러스로 바뀌었는데 이 다른 공시를 보시면 3월 11일에 주총의 소집 공고인데요. 여기 원래는 나노메딕스였는데 변경 전에 근데 변경 후 내용에 EM플러스라고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게 3월 30일에 정기 주총 결과에서 확정이 된 것이죠.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이 있는데 2020년 5월 22일에는 바른전자의 지분을 취득했거든요.
120억 가량이니까 꽤 큰 금액인데, 바른전자는 반도체 패키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거든요. 관련 공시를 보시면 5월 14일자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공시이긴 한데요. 바른전자의 지분을 취득하는 거고 약 120억 원 가량이고, 얘네가 뭐 하는 회사냐면 반도체 패키지 제조업을 하고 뭐 플래시 메모리 카드 등을 이제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취득 목적이 경영권 참여라고 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5월 22일에 취득을 한 거고요. 그런데 특이한 게 얘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차 제조업을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반도체의 사업을 경영권 참여한다니까 한다는 게 좀 특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바른전자는 지금 거래 정지 중인 그런 회사입니다. 여기까지가 주요 변동 내역이었고요. 밑에는 제가 전환사채 등의 변동, 이거 전환사채 관련해서 좀 정리를 했는데 얘네는 전환사채가 꽤 많습니다. 8회는 일단 만기 도래해서 없어졌고 뭐 10회부터 18회까지 해서 7개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서 18회는 지금 납입일이 2021년 5월 12일이기 때문에 촬영일 현재 기준으로는 아직 납입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좀 보시면 전환 청구 기간 시작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전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들은 10회, 11회, 12회, 13회 이 정도가 가능을 하고요. 이 16, 17, 18회는 아직 그 기간이 미도래했기 때문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전환가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월 2일자 주가가 4,510원이거든요. 여기보다는 지금 16회차 같은 경우에는 4,690원으로 더 높고 18회차도 4,560원으로 좀 더 높죠. 하지만 조정 한도가 500원이기 때문에 리픽싱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할 만한 사실이 이 10회차 같은 경우에는 위에 스탠다드 그래핀 CB 인수할 때 자금으로 쓰였고요. 이게 100억이잖아요. 근데 여기 위에 2019년 6월 17일에 100억 이거 취득했다고 했죠. 이 금액으로 취득을 한 거고요. 또 SG 머티리얼스 지분 취득 이거 11회차잖아요. 이게 여기 사법인 증권 취득 자금 40억 가량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여기 19년 17일에 쓰인 거고, 또 13회차 이 스탠다드 그래픽 CB 인수 한 번 더 했잖아요. 50억 원. 이게 13회차인데 이거는 여기 2019년 10월 1일 스탠다드 그래픽 전환사채 취득 50억 이 자금으로 쓰인 겁니다. 그리고 18회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가 납입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시설 자금 같은 경우에 그래핀 신소재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 자금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관전 포인트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EM 플러스가 뭔가 다 사업 다각화를 하려는 측면에서 그래핀 2차전지 관련주 사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부각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관련 기사가 한 3개 정도 제가 가져왔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3월 25일자 좀 최근 기사인데요. EM 플러스가 그리너지와 차세대 그래핀 2차전지 개발 협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2차전지 배터리 이런 거는 많이 있는데 이게 그래핀을 활용해서 하는 2차전지는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EM 플러스가 리튬 2차전지 업체인 그리너지와 그래핀 소재를 활용해 전기차와 ESS용 중대형 배터리 공동 개발을 위해 차세대 배터리 공동 개발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 체결 시기에는 테슬라 출신 스콧 방 대표와 안영용 EM 플러스 대표가 참여했다. 이렇게 하는데 스콧 방 대표는 이제 그리너지 대표인데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 그리너지는 애플, 테슬라, 삼성 출신 엔지니어들이 공동 설립한 2차전지 업체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시장 선도형 기업과 중수호 벤처기업부 팁스에 선정될 정도로 대외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벤처기업이다. 사실 애플, 테슬라, 삼성 출신 엔지니어면 나름 기술력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리튬 티탄산 화물 물질 적용과 내부 구조 개선을 통해 높은 전압이 출력되면서도 안정성이 높은 고성능 2차전지 개발에 성공해 상용화 준비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회사와 지금 EM 플러스가 같이 협약을 하는 거니까 나중에 EM 플러스가 2차전지 관련주로도 엮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기사는 이게
위에를 보시면 뭐 제목이 그래핀 상용화의 나침반을 꿈꾸다 EM 플러스 기사이고 3월 23일 이것도 비교적 최근 기사입니다. 이건 밑에 내용을 조금 보시면 EM 플러스의 신소재 연구에는 관계사인 스탠다드 그래핀이 개발한 뭐 정제화된 그래핀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스탠다드 그래핀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때 또 참여했고 이때도 전환사채 취득을 했잖아요. 이렇게 이 회사입니다. 특히 플레이크 가루형 그래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액상형 그래핀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중간재들을 시제품화해 생산하고 있다. 라고 하고요. 여기 우종만 팀장은 스탠다드 그래핀의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국내외 어느 곳과 비교하더라도 가장 정제된 수준의 그래핀이라는 점과 양산체제까지 고려할 때 충분한 양이 담보된다는 점이다. 라고 평가하며 액상 그래핀은 누구나 만들 수는 있지만 고품질의 재료를 생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어려움이 따르는데 이거는 스탠다드 그래핀이 좀 기술력이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뭐 현재 EM 플러스의 그래핀 중간재 시제품은 전기차용 2차전지, 이 배터리 도전재와 커버, 스마트폰, TV 방열 소재 등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또 이 관련주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또 다른 기사를 보시면 EM 플러스 중국 관계사 전기차 트럭 유럽 수출 본격화라고 하는데 이것도 3월 17일자 3월달 기사니까 비교적 최근 기사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EM 플러스 관계사 강소 풍전 U 에너지 파워 테크놀로지가 전기차 트럭 유럽 향 수출을 본격화한다고 17일 밝혔다. EM 플러스는 지난해 2월 중국 장쑤성 우시에 위치한 강소풍전 뉴 에너지 파워 테크놀로지에 70억 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지분율은 28%에 달한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2월 28일에 강소풍전 뉴 에너지 파워 테크놀로지 유한회사 지분 취득했다고. 얘네가 실제로 이제 유럽향 전기차를 수출을 본격화한다고 17일 밝힌 거고요. 근데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 강소풍전 뉴 에너지 파워 테크놀로지는 이커머스와 택배 물류 업체용 EV 물류 차량 제조업체로 유럽, 북미 등 해외 주요 국가에 32개에 달하는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고 지난해 4분기에는 첫 EV 모델을 런칭하는 데 성공해 독일, 벨기에, 폴란드뿐 아니라 영국, 이태리, 네덜란드, 프랑스 등 10여 개국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1차 출하 물량은 전량 판매를 마쳤으며 이미 500대 규모의 제품 수주에도 성공해 올해 말까지 3,000대를 수출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당연히 2차전지 관련주로도 부각이 됐지만 심지어 얘네 강소풍전 뉴 에너지 파워 테크놀로지 유한회사는 전기차 자체를 수출하는 그런 회사니까 전기차 관련주로도 이제 EM 플러스가 부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바른전자 지분 취득으로 반도체 관련주로 부각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EM 플러스가 2020년 5월 22일에 바른전자 지분 취득 이 120억 원이나 들여가지고 이 반도체 관련 지분을 취득한 게 의아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 이게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런 얘기들이 요즘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어쨌든 반도체 패키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로 혹시나 EM 플러스가 또 엮일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작전주를 찾아서 시리즈 중 EM 플러스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